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최근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금리 인상 우려 등이 다시 주목받으며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4.15% 내린 23,860.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75% 내린 2,581.0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90% 떨어진 6,777.1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표가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면서 채권 금리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3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에서 9,000명 감소한 22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치는 23만 1,000명이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970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인 거의 3년 동안 3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 내린 61달러 1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 원유 생산이 역대 최대 수준인 하루 1,025만 배럴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정거래일보다 1.49% 떨어진 7,170.6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다크 40 지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도 각각 1.98%, 2.62% 내렸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에서 동결하면서 이른 시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한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또다시 1,00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3에서 4%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업종이 4.5% 내리면서 가장 크게 밀렸고요. 그 밖에 기술도 4.2%, 헬스케어와 산업, 통신업종도 3%대 밀리면서 전 업종이 약세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달에 26일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10%가량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는 이날 최근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인 만큼 그다지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잠시 뒤 미국 증시 급락 상황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이 급락 충격을 딛고 8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4% 넘게 오르면서 올 들어 두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당수가 5% 이상 올랐었고 바이오주가 특히 반등세가 강했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프로그램 매도세의 장중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0.46% 오른 2,407포인트가 어제 코스피 종가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금요일이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다시 3에서 4%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검은 금요일을 연상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저희 나라 시장이 또 검은 금요일에 맞닥뜨려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1000포인트가 넘게 빠졌다라는 거 참 조금 지금 현재 이번 주만 하더라도 두 번째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 물론 어제 같은 경우가 조금 다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또 지난밤에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나와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사실은 조금 변동성이 계속해서 지난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미 1450 아래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은 조금 이제는 매수 구간으로 조금씩 봐주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10%가 빠졌습니다. 10%까지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좀 급격하게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뭐였습니까? 실적이 깨지거나 어떤 경기가 안 좋아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쇼크가 일어나서 깨지는 게 아니라 단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물가 상승률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겠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 근데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었던 가장 먼저의 이슈가 트리거가 뭐였었냐면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이거 원래 거의 완전 고용 시장이었는데 이건 더 좋게 나오네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어제도 경기 지표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실업수당 건수입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30만 이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이거는 당연히 계속해서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조금 적게 나오는 모습이었다는 것, 즉 완전 고용 상태에 지금 현재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 쪽에서는 영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조금 빠르게 조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흐름을 조금 안 좋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것은 이어지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어떻게 보면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차트를 한번 봐보니까 120선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밀릴 게 한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사이에가 아마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라인에서 아마도 멈춰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면 이제는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여겨져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그동안 우리 증시를 보면 다 대부분이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맞고요. 증시는 대부분 상승 기로에 갔다라는 거. 즉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주식들이 그때부터 움직여 주기 시작을 한다라는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결론만 얘기해 드리자면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금리 좀 빨리 올릴게요. 실제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시장에서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조금 서서히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긴축을 좀 서서히 하겠다라는 이런 멘트를 기다렸는데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고 증시 하락 이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 우리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시장에서 좀 심한 이런 발작이 좀 일어났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마친 유럽 증시도 낙폭을 키웠었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 보니까 나라별로는 혼조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아시아 시장에도 좀 급락세가 있을까요? 우선은 미국과 그리고 유럽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하락을 한 만큼 어느 정도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시초가 대비해서 쭈쭈쭈 내려오는 이런 조정이 아니라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조정이 조금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예를 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힘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8거래일 만에 어제 다시 매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소폭이었긴 해서 조금 아직까지 이런 트리거에 대한 이런 증거가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만 이런 도와주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증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이번 하락에서도 삼성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셀트리온이 오늘부터는 이제 거래소로 또 옮겨가는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셀트리온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이상 올라가면서 사이드카까지 지금 발동이 되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간의 단일가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대부분 마이너스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폭풍까지는 안 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구간에서 파는 것은 아무런 계좌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럼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가 미국에서 금리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더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파월의 연준에서 금리 방향을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다르게 변동시킬 가능성이 좀 큰 겁니까? 아니 파월 의장이 이번에 들어온 지 좀 며칠 만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런 시장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어 혹독한 지금 현재 시험대에 지금 올랐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크게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파월 같은 경우는 시장 친화적인 의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의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옐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시장 더 친화적인 이런 의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정말 코드가 잘 맞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반영을 시키는 이런 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대표적인 비둘기파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시장에도 계속해서 본연적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거의 조정다운 조정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거의 2017년은 그냥 쭉 대각선을 어떻게 보면 그리듯이 계속해서 올라갔었고 2016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됐었다. 근데 거의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좀 조정다운 조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10% 정도 조정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어떻게 보면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 최근에 미국의 국고채 금리 10년물이 2.88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2.8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쇼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자산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주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당연스럽게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주면 당연히 많이 옮겨갈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식 쪽에서 더 많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경기에 민감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위험 자산을 다시 한번 또 선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우선은 변동성이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변동성만 줄어든다면 다시 한번 긍정적인 방향은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 기대가 부각된 것도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지난달 수출과 수입이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왔는데요. 1월 수입이 달러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무역 마찰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난달 수출과 수입이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8일 중국에서 1월 달러화 기준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작년보다 11.1% 증가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월치 뭐 10.9보다도 조금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달러화의 기준 수입은 한 36.9% 이상이 급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지난해 12월 4.5% 늘어났는데 그쳤던 것에 대해서 다시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 즉 수입이 많이 급증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가 뭐 수입 폭증에 따라서 1월 뭐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흑자 규모는 조금 줄었긴 했지만 여전히 양시장 다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수출과 수입이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은 대내외에 어떻게 보면 견조한 수요 회복에 힘입는 것으로 지금 현재 풀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많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쪽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WTO에 제소를 하겠다, 아니면 계속해서 좀 세이프가드를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충돌이 일어나고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G2가 서로의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경제는 정말 지금 현재 모든 전 세계 경기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꽃을 이제 피우기 위한 이런 단계였다면 올해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는 단계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경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내 증시 오늘 검은 금요일이 예상은 되지만 지금 매수 구간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약 후강장이 될 거라면 어떤 종목을 좀 사보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은 뭐 경기 민감주 쪽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애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계속해서 올해 내내 이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화학 쪽이나 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여 줄 겁니다. 실제적으로 산업재들은 계속해서 아마 움직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2월 들어서 지금 현재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시장은 본격적인 것은 아마 설 이전 정도부터 해서 정신을 차려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부터는 다시 우상향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고요. 오늘하고 내일은 좀 담는 금요일과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주식을 좀 담아가는 이런 형식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움츠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구나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즉 잠시 쉬어가는 거지 추세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번 조정이 어떻게 보면 경기가 뭐 꺾이거나 뭐 실적이 막 깨지면서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가는 거면 실제로 그건 좀 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타났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아침에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기회는 다시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실은 오늘 어제장이 좀 반등을 했어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코스닥이 충격을 딛고 8거래일 만에 상승했고 장중에는 4% 넘게 오르면서 올 들어 두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일단 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어제 시장만 놓고 연속성이 없다. 예. 어제만 딱 본다 그러면은 야 이제 좀 벗어났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사고를 치네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요즘
증권맨 아니면 주식 하시는 분들의 흐름을 보면은 장중에는 변동성 때문에 시달리면서 점심도 못 드시다가 저녁에는 이제 미국 시장 보면서 새벽까지 있다 보면 잠도 못 주무시고 아마 얼굴이 까칠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과 시장의 여러 가지 충격들이 좀 커졌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도 주식이지만은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주식의 모든 거를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많이 쓰다가는 어떤 가정의 기반 아니면은 본인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걸 까먹으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먼저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오늘 4시 조금 넘게 일어나서 미국 시장 확인하고 흐름들을 좀 봤었는데 물론 방송 때문이 아니라 방송은 아니고요. 근데 관련돼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거는 미국의 시스템이 좀 고장난 느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주가가 한 4% 이상 또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하락했었을 때 느낌도 그렇고 이번 오늘 나타났던 흐름도 그렇고 약 한 30분을 남겨놓고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정작용이나 아니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싸니까 좀 받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현상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을 보면서 과연 어떤 부분을 바라볼 것인가,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은 표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흐름들은 미국 시장이 한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을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버팀목이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초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오늘도 며칠 전에서부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미국 시장을 끌어내리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들 중에 하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로봇의 AI로 인해서 약 한 2007년도부터 개발됐던 부분들이 한 2010년도부터 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미국 시장을 움직이는 대부분은 어떤 펀더멘탈이나 아니면은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매매의 주문을 내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기계가 움직이는 어떤 인공지능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큰데 이런 쪽에서 기저작용들이 작용을 전혀 못한다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을 끌어내리는 흐름들 중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ETF, ETN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즉 2년 동안 미국 시장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꾸준히 쌓여왔던 어떤 파생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이어지는 어떤 물량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현금화가 되면서 매물을 불러일으키는 현상들, 보통 이런 ETF 관련된 자금들이 하여튼 2년 동안 상승하면서 거의 7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물량들이 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그때보다 한 10배 이상 커진 이런 자금들에 대한 규모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나오는 변화를 일단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펀더멘탈이 이상 없기 때문에 증시는 괜찮을 겁니다. 아니면은 금리에 대한 어떤 영향권력,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이 들어오는 발언들이나 어떤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로봇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이 커지는 파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까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급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급하고 빠르게 압박이 가해지는 부분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죠. 이쪽에 보통 주가가 차곡차곡 올라가서 큰 변화가 없었을 때는 역사적 최저치까지 한 10대 초반에서까지 움직였던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제 빠르게 30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금융위기 때 보게 되면은 보통 이 빅스 지수가 한 30대 이상에서 거의 한 7, 80대까지도 거의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강한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흐름들인데, 이런 흐름들에서 기반을 맞춘다고 하게 되면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지금 가장 미국 시장을 보면서 지표를 뭘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2.8788까지 좀 올라와 있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두 번째가 공포지수라고 하는 변동성지수 빅스 같은 경우 적어도 20대 이하까지 내려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미국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분위기면 둘 다
확장돼서 살아나는 분위기죠. 예. 이런 상황 쪽에서 미국 시장이 안정됐다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를 토대로 봤었을 때 국내 시장도 물론 국내 시장의 어떤 PER, 즉 지금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그렇게 오른 부분들이 덜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니까 일단 우리 시장은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안도감이죠. 그냥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저희의 바람일 뿐이고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저렇게 살아 움직이는 강한 충격파를 던진 만큼 그에 따른 부분들 쪽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국내 시장이 또 하나 대기하고 있는 게 다음 주 가게 되면은 3일 거래하고 또 쉽니다. 설 연휴가 들어오죠. 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나올 수도 모른다는 어떤 무언의 압박감들도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미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벌어진 대로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 쪽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냥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죠. 고점에서 물린 주식 지금 갖고 그냥 괜찮아질 거야. 오늘 전략 후광으로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람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적어도 내일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을 어떤 대응 전략들은 일단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했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싸게 사든가 아니면 좀 더 시장 흐름을 추이 보면서 한 단계 더 밀리면 사겠다라고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주식을 풀베팅하고 지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위안일 수밖에 없다는 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딱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전략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하면서 시장에서 여유를 좀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압축입니다. 즉 될 만한 종목 쪽으로 압축을 확 시켜놨다가 여기서 그래도 시장을 견디다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다시 안정권이 찾아오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를 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이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안 좋은 전략은 신용, 미수, 여러 가지 기타 주식담보대출 이쪽은 가장 안 좋은 전략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노출된 변동성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름을 붓는 꼴이죠. 이런 상황들은 절대 바람직한 전략들이 아니다라는 쪽을 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딱 두 가지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를 꼭 체크하시면서 매일매일 시장을 일단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한번 안정권이 나와서 좋은 시장이 나왔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때문에 계좌나 주가가 무너지는 거를 그대로 몸으로 안고 계시지 말란 얘기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오늘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언제쯤 그럼 좀 좋아질까요? 언제까지 기다려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아마 로봇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금리 관련된 네. 얘기죠. 그러면 금리와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겠느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오늘도 여러 가지 연은 총재들 그러니까 즉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금 언급은 나왔었습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반응들 한 금리 인상 3차례 밖에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주식시장은 과거에 많이 오른 부분에 따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이다라는 정도로 안심시키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금리 인상을 안 한다가 아니라 올해도 3차례 한다는 얘기죠. 물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그만큼 위안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21일 날 FOMC 회의에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일단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서 올해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변화들에 대한 흐름들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알고 어느 정도 좀 인식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단은 2월 달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한 번 살아난 변동성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보통 쉽게 죽을 변동성이면은 벌써 지난 한 하루 이틀 정도도 반짝하고 꺼졌어야 되는데 지금 변동성이 살아나는 빅스에 대한 추세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앞으로 변동성은 일단 좀 확대가 되고 키우겠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일단 변동성과 주가를 바라볼 때 딱 두 가지입니다. 변동성과 방향성이죠. 근데 변동성이 커지면서 나오는 방향성, 즉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그래도 즐길만 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오는 변동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방향성은 마이너스권 그리고 변동성은 또
또 안 좋은 조건,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가 두 개 겹치는 현상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대응책은 좀 필요하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이 오늘 유가 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낙수 효과, 그 기대감이 최근에 좀 있었고요. 코스닥 150 상장 지수 펀드에서 30%가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셀트리온이 빠지는 만큼 그 추종 자금이었던 1조 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영향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셀트리온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예. 네, 셀트리온을 가지고는 딱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앵커님? 예, 보는 거 좋아합니다. 잘하시게 죄송합니다. 예, 하는 것도 잘하는데. 네, 잘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스포츠를 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공격을 할 때 보면은 어떤 타임 어택이라고 그러나요? 보통 이제 배구나 축구나 그렇게 보면은 약간 공격을 할 때 잠깐 쉬죠. 잠깐 접죠. 그래서 토스를 하고 약간 페이크라고 그러면서 페이크 나오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그래서 약간 시간차 공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부분들, 이런 쪽이 아마 셀트리온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고요. 이게 뭐 상장 폐지만 들으면 깜짝 놀라실 분도 많은데, 코스닥 상장 폐지, 코스피 신규 상장,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코스닥에 150에서 추정했던 자금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 2, 3일 동안 나왔던 부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150 추종 자금이 한 4조에서 3조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셀트리온 비중이 25%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천억에서 1조 가까운 쪽이 매도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코스피를 신규 입성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를 신규 입성을 하는데 3월 8일 날 가게 되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3월 9일부터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코스피 200도 그냥 200이 아니라 코스피 50도 아니라 코스피 10 안에 들어가죠. 지금 포스코가 시가총액 한 5위 정도 32조, 네이버가 28조 5천억, 그래서 한 6위 정도, 그 사위권이면은 한 5위권 정도까지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셀트리온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참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감개무량할 것 같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시장에 코스피 안에 5위까지 들어가는 회사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감개무량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코스피 200 추종 자금이 한 40조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럼 코스피 5위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렇죠. 한 1조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빠졌던 물량들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그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거기다가 미국 시장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변동성,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어제 같은 경우는 100만 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 쪽에서 단기 불확실성에 대한 압박들은 커질 수 있다. 하지만은 코스피 추종 자금들이 진입을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흔들릴 때는 한번 사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시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올해도 셀트리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실적들은 기대하는 바는 잘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셀트리온을 바라보면서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 과연 R&D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느냐, 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쪽에 대해서 논란이나 이슈 쪽으로는 불거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압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한 달 정도를 기간으로 보고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하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굵직한 국내 이슈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죠.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이 오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올림픽 맞나요? 저는 전혀 기분이 안 납니다. 예, 과거, 물론 이제 88 올림픽 때는 제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올림픽, 관련되면 보통 약간 축제 분위기고 좀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들이 좀 많이 좀 덜하다. 체감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특히 올림픽과 관련돼서 좀 정치권의 공방들. 물론 이제 북한이 참가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 쪽에서 북한이 참가를 했다가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또 정치권 공방들이 많죠. 논란이나 또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북한이 참가해서 이를 또 기싸움으로 연결시키려는 미국과의 반응들, 미국과 일본들과의 반응들, 이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좀 변질된 느낌들도 좀 많이 난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는 올림픽이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가서 진짜 올림픽을 경험을 해보고 싶어도
마음은 가는데 몸이 못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평창입니다. 강원도입니다. 무척 춥습니다. 칼바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표를 예약해서 가보고 싶어도 평창의 온도를 확인하니까 영하 10도. 그러면은 체감 온도는 더 하겠죠. 그렇죠. 예. 좀 두렵죠. 예, 물론 가서 보는 것도 좋은데 가서 감기 걸려오게 되면 한 2주는 고생할 테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단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올림픽 효과라고 해서 뭐 한 60조, 65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큼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올림픽 수혜주라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방송 쪽이겠죠. 올림픽 이번에 주관사가 SBS로 알고 있는데 중계권료가 한 50억에서 70억 정도를 주고 어떤 광고비를 한 100억 정도 받는다. 그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최대 수혜주는 방송 광고 쪽이다라는 쪽은 볼 수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올림픽을 좀 재밌게 보겠다, 좀 멋있게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TV 바꾸겠죠. 근데 TV 바꾸는 수요가 예전만큼 그렇게 크진 않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밖에 뭐 지역 기반의 수혜인 뭐 용평 리조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이쪽도 벌써 나올 부분이었으면은 예전에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좀 덜하고 거기다가 또 올림픽을 보면서는 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치맥이겠죠. 근데 그쪽에서 최근 들어서 하리볼딩스는 잠깐 오르다가 다시 밀리더라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올림픽과 관련된 수혜주라고 저희가 보통 알려져 있는 종목들은 일단 직접적인 수혜에 대한 폭은 좀 적당한 쪽으로 연결하시되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 즉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좀 경색된 부분들이 조금 풀릴 수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중국 관광객과 관련된 부분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또 춘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진짜 한국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명동을 가봤는데 예전만큼 북적이더라. 최근에 가본 지난 이번 주 수요일이면은 이틀 전이네요. 가봤더니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관광객들이 카트 끌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이 날씨에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기대감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통신주는 어떻게 보세요? 예, 5G 관련주 쪽으로 KT 쪽에서 시범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서 5G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이제 각국의 어떤 관련자들이 오면서 이제 느끼고 변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적인 연결로 가는 거는 아직은 어떤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상반기쯤 가면서 한 6월 달쯤 넘어가면서 주파수 경매가 있을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단 연말로 가면서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계획들, 특히 통신사들이 투자 계획들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기 시작을 해야 그에 따라서 5G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범 서비스만 해놓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계획들이 좀 이연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변화들은 그렇게 좀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5G 관련주를 투자하실 때는 일단 통신사의 투자 계획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고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짜볼게요. 네. 자, 어제 우선 이렇게 봤었습니다. 314.60자리들, 50자리들 정확하게 안참 못한다. 그래서 어제 시초가 시작되면서 매수로 윗구간까지 열고요. 그 다음 위에서 지속적인 매도 관점 드렸었습니다. 우선 단타분들은 312지수에서 청산을 시키고 다시 재매도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본다. 그 다음에 이 구간들을 깬 이후에 한번 익절을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저희는 좀 쉬었었는데 큰 관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05지수 확인하러 가는 거 보겠다. 그래서 롱푸는 그대로 홀딩 전략들 펼쳤었습니다. 자, 어제 야간장 때 정확하게 저희가 봤던 목표값들 305.80대들 다 왔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던 목표값은 이 자리까지 어제 야장 때 추가로 내려가서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위에서 일봉상에서 끌고 내려올 때 295 지수를 연다 했다가 좀 힘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어제 305 지수 우선 마감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하방 경직성이 또 보이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 지수도 보자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이날 예상을 드렸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들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구간까지 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가를 낮추지 않는 지수들이 부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선물 시장 또한 하방 경직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들은 전반적으로 300지수 테스트에 신경을 쓰되 대신 이제부터는 추세 매도를 마무리 짓고 이제 끝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리들 295 지수까지 추세로 매도를 열었던 걸 좀 더 짧게 마감을 해야 될 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방 경직에 눌린 매수 전략들 펼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야간장 때 이 자리 목표 어제 말씀드린 자리를 왔다는 거죠. 그래서 눌린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단 아직 변곡인지 확신을 하기는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석에 눌린 매수 우위로 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 여전히 채널 구간에 놓여 있고요. 어제 저희 같이 하시는 시청자분들하고의 전략은 위에서 눌림, 다시 고가 높이면 눌림 해서 여전히 채널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배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 90.00대들 지지를 할 건가 영구히 할 건지 못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점을 추후로 높이는지 아니면 90.00 지수를 깨고 다시 추세 안으로 껴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로 어제 저녁에 리딩 9시부터 하면서 매도로 쫓아갈 수 없다. 매수 보자. 그래서 전 종목들 다 매수 쪽 관점 열었고요. 정확하게 이 구간들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 매수 포지션들 드렸었습니다. 자, 주력은 크루드 오일을 많이 손댔지만 여튼 정확히 목표가에서는 올청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예상 저항은 우선은 12350까지 좀 여분을 두고 싸울 생각이고요. 한마디로 위아래 추세 저항까지 이렇게 확산으로 열고 대응을 해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 이 아래 구간들 유럽장 미장이 되면 추세도 더 열리겠죠.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부터 최대 진폭들 설정을 해놓고 아시아 유럽장 섹션을 나눠서 공략을 할 생각이다. 한마디로 지금 하방 경직은 생긴 상태에서 눌렀던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눌림에서 지지력을 받고 다시금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봐야 된다. 단 얘네들 고점 근처를 막무가내로 쫓아가서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아시아 유럽장 부합을 보고 유럽 미장 바운더를 넓혀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은 하지만 여전히 하방 경직성에 눌린 매수 관점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61.50까지는 우리가 매도 추세를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여기서 반등을 바로 노릴 건지 아니면 아래 구간을 열고 60달러를 다 확인한 다음에 휩소 구간까지 참고 배팅이 들어갈 건지 어차피 크게는 두 가지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본다고 그랬죠, 앞으로.
자, 그래서 어제부터 하반 경직에 눌림 매수 배팅이 들어갔었습니다. 이 시간까지가 12시, 새벽 12시까지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아래 하단부에서 매수 진입이 들어가서 61.50대, 61.80대, 그 다음에 62.1020, 오늘은 어제는 넘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올청시키고 매도로 4020 자리까지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부합 구간 노는 애들 좀 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내일 아래 구간 와 있는지, 오늘이죠. 오늘 아래 구간 와 있는지를 보고 대응하겠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미 새벽녘 3시, 4시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눌림 매수 배팅을 어제와 똑같은 관점으로 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상 저항은 62.70 자리까지 추세를 좀 크게 열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우선 추세 하단부 60달러 지지력에서 배팅이 들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얘네들은 배팅을 하다가 유럽장에 수익 구간을 조정해야 될 소지도 크기 때문에 아마 한 6시간 정도 있으면 확신이 더 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부터는 눌림 매수 배팅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어제 이 시간 9시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노린다고 유로, 골드,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매수 배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목표치는 이 자리를 드리고 리딩을 마감을 했죠. 자, 아래 구간부터 배팅이 들어가서 1차 자리, 그 다음에 지지력에서 2차까지 가는 걸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아직은 눌림 매수 관점이 유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은 좀 더 여분 두는 아래 구간,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윗 구간도 좀 더 여유 분을 두는 윗 구간을 설정해 놓고요. 정확히 빼먹어야 될 구간들은 아래 지지력에서 이렇게 배팅을 해서 추가 여분과 그 다음에 밀렸을 때 참을 구간들을 예상 지지력과 그 다음에 예상 저항으로 설정해서 실전 오늘 매매 자리를 이 정도로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제가 얼굴이 많이 부은 만큼 계좌들은 더 많이 부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신 분들은 계좌가 많이 불어났을 걸로 봅니다. 저희가 서울경제에서는 톡스타 무료방에도 똑같은 관점으로 올려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잘 리스크 관리해서 큰 수익 냈던 한 주가 됐었습니다. 단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그 다음에 지지력들, 그 다음에 향방들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들이었고요. 앞으로도 달러 인덱스의 향방에 주목해 가면서 시장들은 눈치 싸움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듭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무리한 배팅보다는 작은 구간들 설정을 해서 배팅이 들어간 다음에 수익을 확보해서 차곡차곡 추가적인 수익을 쌓아가신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을 걸로 보이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은 어렵지만 시장을 이기는 전략을 늘 세워주고 계시죠.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